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종합위험 방식에서 파생되어 있는 다른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생산비. 종합위험 중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위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우리는 별도로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 종합위험 방식이 있느냐면 자연재해, 조수요, 화재에 대해서 보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위험 방식은 맞는데, 그렇다고 수확감소나 과실손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게 아니고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생산비 보장 방식, 그럼 가장 먼저 생산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생산비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하된 재화와 용역이죠. 어떤 재화, 어떤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재화와 용역. 자, 그럼 생산비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투입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재화와 용역이에요. 재화라는 건 돈이고 용역이라는 것은 이제 일을 했다는 거죠. 임금 부분인데. 자, 생산비에서 우리는 이 구분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식의 생산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기간으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여기에서부터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준비 시작. 그래가지고 준비가 완료되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 완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식을 합니다. 정식. 즉, 모판에서 모종을 해가지고 가져다가 심는 걸 정식이라고 그러죠. 정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확을 시작해요. 수확을 시작해서 여기에서 딱 수확 종료. 이렇게 기간을 나눕니다. 기간. 그러니까 생산비를 나누는 방법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누는 방법,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는 방법, 세목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재료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종자대금, 농약비 이렇게 세목별, 비목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직접 들어간 거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적으로 들어가면 간접비, 또는 대분류의 방법, 재료다, 노무비다, 경비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기간별로 쓴다. 기간별로. 그래서 여기서 준비 시작해서 준비가 완료되는 여기 정식 직전까지, 정식 직전까지를 준비기의 생산비다 이렇게 얘기해. 준비기간 동안의 생산비다. 준비기 생산비.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식을 하고 나면 이때부터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수확하기 전까지 무럭무럭 자란다. 그래서 생장기 생산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비용이 들겠죠. 비료도 주고 농약도 해치고. 이때는 준비하느라고 모종 가꾸고 거기에다가 모종 농약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기 생산비예요. 쟁기로 갈아엎고 이런 거. 여기도 물론 그렇게 하고 노타리도 하고 그래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확을 시작해가지고 수확이 종료하더라까지 수확기.
생산비라고 그래요. 이렇게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 수확기 생산비 이렇게 생산비를 나눕니다. 그런데 생산비 보장 방식이니까 어디까지 보장해 줄 거냐? 생산비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보장은 준비기에서부터 생장기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보장. 어디에서? 보험에서. 보험에서 여기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수확기 것은 보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농작물이 다 컸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확을 하는 것은 생산비를 회수한다고 보는 겁니다. 회수. 네, 수확한다는 것은 생산비를 회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비를 회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입된 생산비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생산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장 생산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에서 보장해 주니까 무슨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 생산비는 뭐보다?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하, 보장 생산비란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기 생산비가 40만 원. 생장기 생산비가 60만 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수확기 생산비가 20만 원. 이렇게 있으면 보장 생산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보장 생산비는 얼마냐면 두 개를 더하면 40만 원. 여기 치우고 보장 생산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딱 준다면 1. 보장 생산비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예, 그렇죠. 준비기 생산비 40만 원 플러스 네, 생장기 생산비 60만 원. 참 쉽죠? 100만 원. 이게 보장 생산비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준비기 생산비 개수 그럽니다.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그럼 준비기 생산비가 얼마예요? 40만 원. 나누기 보장 생산비가 얼마예요? 100만 원. 준비기 생산비 나누기 보장 생산비예요. 그럼 이건 몇 퍼센트? 40% 이렇게.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그럼 뭐로 나눈다고요? 준비기 생산비 나누기 보장 생산비로구나. 이렇게 바로 하면 40%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조금 더 우리한테는 잘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생장기 생산비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장기 생산비 얼마예요? 6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보장 생산비로 나누면 얼마? 예, 60% 이렇게. 자, 생산비 생산비 그랬어요? 생장기 생산비 개수. 생장기 생산비 개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생장기 생산비 개수는 딱 그러면 생장기 생산비는 60만 원이다. 60만 원 나누기 100만 원이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보장 생산비 개수는 얼마일까요? 보장 생산비 개수는 보장 생산비 나누기 보장 생산비 하면 1이겠죠? 100%.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왜 내가 지금 보장생산비 개수 이런 억지 이런 말을 물어봤느냐. 보장생산비 개수는 이런 말을 우리는 지금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데 왜 이 말을 내가 물어봤느냐면 보장생산비 100만원 나누기 100만원 누구나 다 계산하면 100%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제가 물어봤느냐면 우리가 보장해 주는 건 이거예요. 보장해 주는 건 이거이다 보니까 꼭 공식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장기가 이게 100일인데 60일쯤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60일. 이렇게 경과가 60일쯤 했을 때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뜻 계산해 보자고요. 100일 동안에 60만 원 든다면 하루에 얼마씩 들을까요? 비용이? 나눠보면 되죠. 100일로. 하루에 6,000원씩 들었죠. 6,000원 곱하기 60일 하면 36만 원 들었죠. 이렇게 계산해도 우리는 주먹국으로 계산해도 다 계산이 돼요. 36만 원 더하기 40만 원 하면 얼마예요? 76만 원. 이때 사고 났다면 여기 이 문제에서 이날 사고 났다 그러면 보장생산비 얼마 해주면 돼요? 76만 원 해주면 되겠죠. 보장생산비가 그때 전체 금액 100만 원 중에서 76만 원 넣고 계산을 시작하면 될 거예요. 피해율이 몇 %인가 이렇게 다 계산하면 될 거예요.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안 맞았다고 그래요. 생장기가 100일이니까 60만 원 나눠가지고 사고일자 60일 해서 76만 원 넣고 계산한다. 그럼 이렇게 안 맞았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는 조금 전문가답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 40%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개수. 준비기 40% 0.4 40%. 이게 그럼 이게 60%인 걸 알겠죠? 생장기 생산비 개수 60%.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거. 60%. 1-40%는 60%.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보장 생산비 개수. 여기에다 곱하기 경과일수. 경과일수 그럼 며칠?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100일분의 경과일수 60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100분의 60 이렇게. 그냥 100분의 60 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원에다 곱해가지고 계산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경과비율이라고 그래요. 경과비율, 즉 이걸 계산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36만 원 플러스 40만 원 하면 76만 원인데 전체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76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76%, 즉 이게 76%를 뜻해요. 요걸 이렇게 경과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금액으로 구한 100만 원에 76만 원 했던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경과 비율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이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됐었구나 이렇게 딱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을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수식으로 가는구나. 그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그럼 주먹으로만 계산해도 다 나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정말 국민학교 산수 같죠? 재밌죠? 네. 자, 이런 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138페이지
이제 보장 생산비, 총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 개수 이런 말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생산비가 쭉 있고 준비 기간에 0, 생장기 기간에 생장기 생산비는 500만 원, 수확 기간은 1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701번. 그러면 보장 생산비는 생장 기간까지니까 500만 원. 총 생산비는 수확 기간 끝까지 다 더하니까 총이니까 몽땅. 총이라는 말이 몽땅 이런 말이죠. 모두 아우를 총자니까. 자, 그러면 600만 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예, 그렇죠. 0입니다. 0 나누기 500만 원 하니까 0이죠. 자, 생장기 생산비로 나눈 게 아니죠. 보장 생산비로 나눴습니다. 자, 70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장 생산비, 총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계산하시오. 702번.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 702번 여기다 밑에다 풀어야 돼. 이걸 보고 이 참고 자료가 있어야 그냥 다음 703번서부터 말로 하니까. 자, 702번. 이제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자, 준비 기간에 100만 원, 생장 기간에 400만 원. 그럼 보장 생산비는 얼마예요? 1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 했더니 500만 원. 보장 생산비 했습니다. 다음 총 생산비는 얼마예요? 500만 원에다 수확 기간 것까지 더하니까 700만 원. 원래 1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700만 원. 자, 그러면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100만 원 나누기 뭘로 나눈다고 그랬죠? 보장 생산비로 나눈다고 그랬죠? 500만 원. 만자들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아, 이거 밑에다라도 써야겠다. 또 이거 안 썼다고 또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100만 원 나누기 500만 원 했더니 예,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0.2. 0.2는 20%. 예.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됐어요. 자, 보기보다 이렇게 쉬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70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기간에 200만 원, 생장 기간에 300만 원을 투하했고 수확 기간에 200만 원. 보장 생산비는 생장기까지 500만 원. 총 생산비는 700만 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200만 원 나누기 500만 원 했더니 5분의 2니까 0.4, 40%죠. 자, 그럼 704번 가겠습니다. 이제 보장 생산비 550, 준비기간에 557만 원, 생장기에 443만 원. 수확기간에 400만 원.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와 생장기를 더하니까 1000만 원. 두 개 더하면 1000만 원이에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1000분의 557이니까 0.557, 55.7%. 아, 예, 이런 게 있어요. 다음 705번. 왜 이렇게 전부 다 55.7% 이런 게 나중에 가면 다 이렇게 나온 예를 들은 이유도 답니다. 다음 자료에 보장 생산비, 총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구하시오. 보장 생산비 준비기간에 821만 원, 생장기간에 179만 원. 보장 생산비는 두 개 더하면 1000만 원. 총 생산비는 1300만 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821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82.1%. 네. 다음 706번. 준비기에는 786만 원. 생장기간에는 214만 원. 수확기간에는 400만 원. 보장 생산비는 두 개 더하니까 1000만 원. 총 생산비는 1400만 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1000분의 786, 78.6%. 예. 자, 이렇게 해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 구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와 생장기 생산비 개수를 더하면 보장 생산비 개수 1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경과 비율과 자기 부담금을 계산하시오. 예제 711번입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봐야겠죠. 생산비 보장 방식은 고추 품목만 합니다. 고추 품목. 자, 그러다 보니까 고추 품목. 자, 거기에 계약 내용에 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 보험 가입 금액 1,000만원. 자, 2년 무사고. 재배 방식은 노지 재배. 노지 재배와 터널 재배만 가능하죠. 자, 만약에 풋고추를 위해서 풋고추 따다 파는 경우 있죠. 아사기 고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된장 찍어 먹는, 쌈장에 찍어 먹는 그 아사기 고추. 그럼 비닐하우스에서 보통 재배하죠. 그래서 그것은 원예시설 작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추는 홍고추, 빨간 고추, 즉 가을에 빨갛게 익은 그 고추를 얘기합니다. 자, 노지재배란 바로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터널은 이렇게 터널식으로만 기가림을 한 형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입면적 1000제곱미터 정식일, 이 정식일입니다. 자, 4월 10일 날 정식을 했어요. 4월 10일 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기지급 보험금 400만원, 실제 경장 면적 1000제곱미터, 작물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 태풍 피해 발생일 6월 9일 날 발생했다. 6월 9일. 자, 6월 9일이니까 4월 10일이면 계산을 해야 돼, 이거 날짜를. 4월 10일 날 했으니까 언제느냐면 10일에서 30일까지 양편을 넣으니까 21일. 5월은 31일 몽땅 다. 다음에 6월은 9일까지. 며칠일까요? 61일. 61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쓸 때 60일로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1일이 더 잡혔군요. 자, 61일. 원래 고추는 표준 생장 일수가 100일입니다. 100일. 100분의 61일 하면 61%가 간 겁니다. 61%. 자, 이렇게 경과일수가 61일이에요. 요 말이.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이에요. 고추가. 경과일수가 61일. 100분의 61일. 이 비율이 경과일수 비율이 61%입니다. 100분의 61일. 자, 그런데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안 줬어요. 아무리 봐도. 자, 고추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55.7%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 외우셔야 돼요. 704번에 55.7%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게 바로 고추 품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고추는 55.7%였다. 이런 겁니다. 55.7%. 그러면 생장기 생산비 개수는 얼마일까요? 두 개를 더하면 1이라고 그랬죠? 1에서 바로 빼니까 여기가 55.7% 플러스 1 마이너스 55.7%. 이게 생장기 생산비 개수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경과일수 61일, 표준 생장일수 100일. 이 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 비율은 여기다 이렇게 딱 적으시면 돼요. 소수점 또 몇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비율로 얘기한다면
몇 점, 몇몇 퍼센트.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뒤에 것이 44.3 곱하기 0.61 했더니 27.023 플러스 앞에 거 55.7 했더니 82.723 반올림 안 되니까 72%. 이렇게 경과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과 비율을 구했습니다. 경과 비율. 경과 비율 구하고 나면 자, 고추는 2년 무사고였었을 때 지금서부터 우리는 3%와 5%로 자기부담 비율을 할 수 있는데 2년 무사고는 3%를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를 가입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3%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자, 자기부담금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라고 그러고 자,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기지급보험금은 얼마냐면 400만원. 자, 잔존보험가입 금액은 얼마냐면 600만원. 이게 잔존보험가입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보험가입 금액. 잔존보험가입 금액은 600만원. 여기에다가 3%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최저로 했으니까 3%. 그러면 18만원.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다음 712번. 712번 보면 712번 경과 비율 해야죠. 712번 경과 비율. 자, 경과 비율을 구하라고 그러면 고추는 준비 생산비 개수가 55.7%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개수. 이게 뭐라고 그랬죠? 1 마이너스 55.7%가 생장기 생산비 개수.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이게 44.3%다. 여기까지니까 이거. 얘가 55.7%, 이게 44.3%. 보장 생산비는 1이니까. 예. 이거 다 압니다, 이거. 44.3%. 이게 생장기 생산비 개수다. 한번 바로 계산한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또 정식일이 4월 11일.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건 20일. 다음에 5월은 한 달 꼬박 31일. 태풍이 발생한 날이 6월에 19일이니까 19일. 더했더니 70일. 100일. 표준 생장일수. 이렇게 탁 안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 예. 계산기. 자, 44.3%. 계산한 사람들이 이거 안 누르고 있다는 거죠. 44.3% 곱하기 0.7. 100분의 70. 그럼 0.7인지 다 알아요. 자, 31.01. 여기에다가 플러스 55.7% 더했더니 이것은 86.71% 이렇게 딱 구해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 또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기부담금. 왜 이렇게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할까요? 잔존보험 가입금액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에 보면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지급보험금 500만원, 2천만 마이너스 500만 곱하기 이번에도 또 최초로 가입하면 5%로 가입했다고 보는 거지요. 5%. 그러면 1,500만원
떼고 나면 1,500만 원이죠. 곱하기 5%. 75만 원. 자기부담금 75만 원 계산이 됐습니다. 자, 713번 보겠습니다. 713번. 이게 또 뭐. 자, 또 거기서만 다 풀고 있으니까 또 너무 그러니까 페이지를 하나 넘겨서 715번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715번 다음 자료의 경과 비율과 자기부담금을 계산하시오. 715번 경과 비율. 자, 경과 비율 구하면 고추니까 말이 필요 없이 55.7% 플러스 1 마이너스 55.7% 곱하기 얼마 100분의 얼마. 그렇죠? 여기까지는 공식이에요. 자, 14일 날 정식을 했고 태풍 피해 발생일은 6월 19일입니다. 자, 그러면 14일 날 했으니까 4월은 17일, 다음에 5월은 얼마냐면 31일, 19일 더했더니 67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산. 44.3% 곱하기 0.67 플러스 55.7 했더니 85.381 있는데 버리고 38%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다 풀고 있으면 그러니까 718번으로 또 탁 넘어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볼 것이 많이 있어요. 715번 자기부담금 안 풀고 넘어가는. 그럼 또 서운하죠. 자기부담금이. 왜? 자기부담금이 또 이렇게 2년 무사고니까 최저로 했다면 3%. 네, 2천만 원. 2천만 원 마이너스 기지급보험금 600만 원 곱하기 3% 2년 무사고니까. 그래서 1,400만 원이죠. 곱하기 3% 3, 4, 10이 올라가니까 42만 원. 다음 페이지 것도 한 문제라도 또 안 풀면 서운하잖아요. 페이지가 서운하니까. 718번 경과 비율. 고추니까 말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면 55.7% 플러스 1 마이너스 55.7% 곱하기 100분의 얼마. 여기까지 쓰면서 17일 날 6월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6월 30일은 30일이다. 6월은 5월은 31일, 4월은 17일이니까 14일. 30일 중에서 그렇죠. 16일 앞에 날짜 끝까지만 빼야죠. 그래서 14일. 딱 하니까 이것은 75일. 자, 이렇게 해서 딱 하면 계산기 44.3 곱하기 0.75 플러스 55.7 딱 하니까 88.925니까 93%. 반올림. 반올림 맞는 데가 어디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공부한 중에 반올림 안 한 데가 하나 있었어요. 그쵸? 버림. 5가 나왔는데 반올림을 안 하고 버렸어요. 그게 딱 한 군데 있어요. 손해평가에서는. 버림. 버리라고 할 때 이외에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 버리는 것은 경작불능 보험금 할 때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했을 때입니다. 그것도 어디느냐면 1 마이너스 15%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비율 할 때
2 했을 때 이게 42.5%가 나왔을 때 이걸 딱 버렸죠. 42%로. 자, 그래서 요게 딱 그때 그랬었던 것이 기억이 번쩍 한번 나니까 한번 해봤던 거예요. 자,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 좀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여기 지금 뭐 하다가 말고 그게 갔죠? 아, 여기 0.5 반올림하면서 갔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반올림하는 규정에서 0.5 나오는 거 버리는 코스였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또 구해야 되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 마이너스 700만 원 곱하기 여기는 1년 무사고예요. 2년 무사고가 아니니까 5%. 2년 무사고 이상일 때 3%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300만 원에 5% 65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도 다음 시간이면 720번 때, 예, 720~30%, 이 30번대가 다음 시간이면 끝나죠? 그러면 이제 몇 개 단원이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 단원이 남지 않았는데,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즉, 계산 문제에서 그 얘기를 한번, 생산비 보장 방식, 이제 요거 요만큼만 지워도 이제 제 할 얘기 이제 또 조금 기본적인 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해요. 특정 위험 방식. 여기 이제 표시를 해가야 되는 거 빨간색으로 하나씩. 특정 위험 방식.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이제 뭐 전부 다 이렇게 한 자씩만 써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 하시니까 다 이렇게. 수학전 종합 위험 방식. 다음에 여기는 종합위험 방식. 자, 종합위험 방식에서 탁 하나 플러스 원 플러스 해가지고 생긴 가격 하락에 대해서 보장한 게 뭐였죠? 수입 보장 방식. 가격 하락 원 플러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종합위험 방식 지금 배우고 있는 생산비 보장 방식. 지금 여기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배웠느냐면 여기까지를 다 배우셨던 거예요. 여기까지를 배우셨던 건데 생산비 보장이 보기보다 쉬웠죠? 보기보다 쉬웠으니까 이젠 생산비 보장 방식 끝나고 나면 계산하는 형식은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원예시설 버섯재배사와 생산비 보장 방식에 딸려있는 시설작물, 여기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원예시설 및 버섯재배사, 그 다음에 특정위험 방식에서 하나 안 다뤄드린 게 있어요. 특정위험 방식에서의 밭작물, 인삼이 하나 남아있어요. 인삼, 계산식에서 인삼 하나 남아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제 원예시설과 아까 말씀드린 버섯 재배사. 원예시설과 버섯 재배사. 안 한 것이니까 이렇게 다 써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가축재보.
가축재보험 중에서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평가하고 있는 건 소뿐입니다. 근데 산식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도 실무니까 나올 수는 있어요, 시험에. 소, 평가, 산식,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실무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죠. 실무니까 실무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원예시설과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현재 이론으로 산식은 주어져 있는데 실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그런다면, 원예시설과 버섯재배사와 비슷한 인삼의 해가림 시설이 있어요. 해가림 시설. 이제 인삼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죽으니까 해를 가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대강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의 중요도, 생산비 보장 빼고, 이 중요도는 대략 이제 앞으로 해 가는데 대략 중요도가 이 중요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문제에 지금 나면 몇 점짜리들이 났죠? 보통 5점짜리들이 났어요. 자, 그래서 가축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나죠. 이론으로. 소평가가 지금 실무에 있으니까 15점짜리가 날 수도 있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평가 계산은 그렇게 할 거고, 이론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점 플러스 5점이 있어요. 단답형 5점. 이게 20점 보통 차지합니다. 가축재보험이. 그러니까 이것은 가축재보험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실무에 대해서는 소평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점수들이 짜자자자자자 계산을 할 때 정확히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숙달하는 과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쫙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이 부분이 현재 지금 5점대 나오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20점대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